네, 한 주간 많이 기다리셨죠?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고변호사께 격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에는 깨지는 횟수, 그러니까 손실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왜 손실을 봤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정말 이럴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바쁘신 시간에 시청자 의견란 보면 답을 다 써놓으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며칠 동안 바빠가지고 예. 조금 못 올린 게 있는데 네. 아무튼 되도록이면 다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네. 정말 고 변호사님 덕택에 최근에 깨지는 횟수도 줄었고 또 깨지더라도 왜 깨졌는지 이제는 파악이 된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런 분들 읽어보시면 그 지금까지 책 쓰시고 고생한 보람을 느끼지 않으세요? 네,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이유가 네. 뭐 세력이 움직이는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네. 그 세력도 어떤 기법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오픈해놓고 게임을 공정하게 하자는 게 사실은 큰 목적이죠. 예. 그 바쁘셔서 답을 못 올려주신 시청자 의견란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네. 잠깐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또 하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30분봉에서는 스토캐스틱 16.6을 보는 게 좋다라고 네. 예,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일봉에서 보니까 네.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네. 533은 내려오고 네. 20, 12, 12는 올라가고 있을 때 네, 어떤 네.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걸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제가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네, 일봉 최근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지금 제가 이 커서가 가리키는 것이 스토캐스틱 533이고요. 네, 이게 16.6이고 12, 10입니다. 예, 533은 최근에 이제 그 작은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16.6은 여기서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꺾이는 모습이고요. 예, 그 다음에 20, 12, 12는 이제 골드가 났는데 위로 치지는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그 잔파동이기 때문에 하나 큰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모습이 안 나타날 때는. 예, 그럼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16.6이 이 고점이 파동이 낮아졌죠. 네, 보이시죠? 예, 예,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눈으로 보면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좁죠. 네, 그래서 이것은 20, 12, 12가 침체권에서 지금 그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 하락폭이 강하고 파동이 반등이 약하면 이건 약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네. 16.6 이게 더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533의 잔파동도 이 파동의 모습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보조지표 파동보다도 기본 파동, 일봉 파동을 먼저 보시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일봉 파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저점은 이제 비슷하다고 치고요. 네, 이 고점은 벗기고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의 모습은 어떤 파동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수렴형입니다. 예, 수렴형. 그러니까 이제 한번 수렴형을 보여드리면 정말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고점은 지금 낮아지고 있고 네, 저점도 일정한 파동이 좁아지면서 네, 지금 수렴하고 있는 마지막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고점에서 꺾일 때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 확대형이 나타났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은 확대형이기 때문에 파동이 약하죠. 예. 항상 파동은 벌어지면 취약합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모습은 오래 지속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려면은 파동 수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팍스넷에 이제 한 이 부분에 쓴 글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결국은 저점을 높이면서 뭔가 방향을 정하려면 네. 다이아몬드형이 돼야 될 거다. 예. 그러니까 파동이 고점 저점 이루어지는 확대형하고 수렴형이 합치면 어때요?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지금 마지막 꼭지가 완성되는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는 위든지 아래든지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잦은 매매 해가지고 손해보지 마시고 네. 좀 방향 정한 다음에 따라가셔도 늦지가 않고요. 네. 특히 그 5일선 파동을 보면은 자,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위로 치면은 역시 그 저점이 상승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꺾이게 되면 5일선 파동이 쌍봉으로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위로 올라가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쌍봉이 될 수 네.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수렴형이 나타날 때는 네. 제가 책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방향이 정한 다음에 따라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해가지고 예. 우왕좌왕하면은 손실만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샀는데 내일 아침에 또 눌리고 예. 또 팔고 나서 보니까 또 오르는 것 같고 예. 이럴 때는 차라리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요즘은. 네. 그래요.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네. 이격도랑 심리선을 몇으로 놓고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심리선은 10을 놓고 보고 네. 이격도는 20을 놓고 본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격도를 22를 놓고 보는 이유는 네. 그 21선과의 그 이격, 네. 그게 이격도거든요. 예.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는 20이 되는 게 맞고요. 예. 투자 심리선은 10일 중에 며칠 오르고 며칠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10일 변수가 맞는 거죠. 네. 자, 얼마만큼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해결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요, 이런 어떤 책에 대한 질문이나 저희 방송을 통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고 변호사께서 사이트를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www.개미들.com 네, 네, 개미들.com이요. 네, 네. 예. 그러면은 궁금한 질문을 써놓으시면 답변을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이 예. 또 시청자분들이 책을 보고 좀 답답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초보분들도 계시고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그 답답한 것 같이 정말 답답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AS를 하는 차원에서 네. 아마 저자와의 대화 이런 코너도 있고요. 예. 책에 대한 Q&A 코너도 있고. 예. 그래서 좀 답답함을 제가 많이 풀어드리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VOD에는 시청자 의견란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에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궁금증은 개미들.com으로 들어가셔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82페이지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파동원리 분석법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네. 주가 변동의 폭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 추세를 좀 예측할 수가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예. 추세 조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추세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큰 흐름, 네. 그게 이제 추세 방향이고요. 예. 추세 방향 중에 이제 눌리면서 가거든요. 오를 때는 하락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내려갈 때는 하락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세와 조정을 어떻게 차트를 딱 보고 바로 구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아유, 그것만 알면 정말 주식 할 때와 쉴 때를 네.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주가 변동의 폭과 기울기를 가지고 지금 추세가 어떻다는 걸 좀 판단하시면 좋은데 네. 그렇지가 않고 눈앞에 그냥 반등하면 쫓아가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183쪽에 예.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네. 이게 다 제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잘 그리셨네요. 예.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린 걸 예. 이게 저희 재수가 예. 이게 컴퓨터로 좀 만들어줬는데요. 예. 알고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그때 이제 고점 저점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동의 강약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항상 강한 게 만약에 상승의 추세라면은 예. 오를 때는 강하고 빠질 때는 약하고 네. 오를 때는 강하고
빠지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약하게 빠지는 이 모습에서 그 다음에 강한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모습이 나오면 이번에는 혹시 이렇게 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빠질 때는 강하고 반등이 약하죠. 예. 그러니까 반등이 약한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때 사가지고 뭐 양봉이 한두 개 나왔을 때 미약한 양봉이 나오겠죠. 네. 이때 사가지고 별로 수익 날 게 폭이 적습니다. 폭이 작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폭을 노리는 것보다도 그다음 하락에 대비해서 차라리 조심하는 게 개미들로서는 안전한 투자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항상 강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내려갈 때도 강약 아닙니까? 예. 만약에 강으로 오르고 또 강으로 빠졌을 때는 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강 올랐는데 이게 약이 아니고 네. 여기서 갑자기 강으로 빠지다 이거예요. 네. 음봉이 엄청난 게 나왔다 했을 때 예. 그때는 지금까지는 강약 박자가 잘 맞았는데 네. 강강하면 뭔가 박자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그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 때 네. 강의 그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약의 파동, 그 박자만 좀 보셔도 네. 좀 추세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이 18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를 가령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네. 강하게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도 항상 약하게 눌리면서 도는 걸 보고 이제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약하게 조정받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하게 푹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예. 때는 강하게 하락하는 것에는 쫓아가서 사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신나게 뭐 상한가 몇 번 치다가 네. 고점에서 특히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그런 강한 음봉이 나오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한 10%. 예. 그러니까 요즘 세력도 좀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고점에서 하한가를 치면 개미들이 이제 고점에서 하한가는 매도 신호지 매수 신호가 아니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미들이 똑똑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얕아가지고 고점에서 하한가를 안 치고 네.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또는 이제 정말 약은 게 굉장히 고점. 그러니까 5일선에서 이격이 떠가지고 음봉이 나오니까 네. 분명히 마이너스 10%인데 5일선을 기가 막히게 딱 해줘요. 네. 가령 5일선 값이 5,500원이면 네. 세력이 한 5,500, 한 10원으로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10%는 빠졌는데 그 5일선 아직 안 깨졌다고 개미들이 안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5일선은 지켜줬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때요? 양봉을 압도하는 음봉이 나오면 네. 아까 이 강약의 포인트에 의해서 이건 뭔가 박자가 틀리다. 이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상승 중에 급락하는 모습, 반대로 하락하다가 또 급등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차트 보실 때 중요한 트가 뭐냐면은 네. 그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항상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이 매도 신호라면 네. 그걸 뒤집으면 쌍바닥이 되죠. 그렇죠. 그럼 쌍바닥은 상승 신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그 원리를 대입을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집어 보신다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강하게 오르고 강하게 빠지는 걸 제가 한번 그린 적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칠판 약간 지우고요. 네. 이걸 가령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으면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반등을 했죠. 네. 근데 또 강하게 빠졌죠. 빠지고. 근데 강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인데 강. 그러면 되게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예. 되게 이제 시장 전체로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세력이 막판에 투매를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판 투매가 나올 때는 이 반등으로 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분명히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오르면서 강약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네. 강하고 올랐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박자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려주신 네. 그 급등하다 급락이 나왔을 때, 네. 그 급락하다 급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이어온 추세의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예,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물을 특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저는 좀 신중하게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강하게 오르는 것이 외바닥이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시는 거죠. 네. 만약에 정말 강하게 빠졌는데 다시 반등이 강하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뭐냐면은 강하게 오른 다음에 그 매수 타이밍은 강하게 오를 때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약하게 하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진정한 반등이라고 하면 네. 이때 약하게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 시점은 안전한 매수 시점은 이때가 아니고 이때는 예. 사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세력밖에는 이렇게 못 만들죠, 차트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시다가 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는 거. 네. 이때 하면은 아무래도 강약 다음에 확률상 강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사는 게 개미들로서는 이제 정석 투자가 되는 거겠죠. 예. 자, 지금 이 파동 원리 분석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저런 추세로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일단 추세를 판단하고 난 후에 네.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매수를 네.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요, 네. 이 프로그램을 치면서 제가 이제 장중에 네. 그래프를 굉장히 열심히 봐요. 정말로 네.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지 네. 열심히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매수 타이밍을 네. 저가에서 안전하게 잡았을 때만이 네. 매도도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고 네. 마음이 급하지 않고 그렇죠. 또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그 추격 매수를 막판에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상투에서 잡지 않았나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네. 판단이 좀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파동의 저점이 높아지는 그 무렵에 잡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좀 크고 좀 느긋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자, 네. 책 189페이지를 보면요. 네. 나스닥 일봉 차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이 파동 원리나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네. 이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에도 적용이 되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나스닥은 사실 이제 책 2권에서 네. 제가 상세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그 제 책에 있는 것도 보시면, 네. 제 책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나스닥이 몇 달간을 폭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바닥에서. 예. 그러면 아까 그 급락 뒤에 급등은 뭔가 추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 제가 책 2권에도 좀 설명해놨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아무리 몇 달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약한 음봉이 몇 개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예. 이건 나스닥은 추세가 돈 거죠, 위로.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 몇 달간 하락한 것에 대해 이제 젖어있던 분들은,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약하게 조정받고 또 강하게 양봉이 나오는데도 몇 달 동안 그 하락에 찌든 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때문에 그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동 원리를 아시는 분은 네.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 아, 나스닥은 추세가 돌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 네. 이 투자자분들 자체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9.11 테러 이후에 네. 시장이 정말 올해 3월까지 계속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쫓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하락에만 2년 동안 하락해온 시장이 그렇죠. 올라봤자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마 11시간에 걸쳐가지고 네. 그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보여드리면 사실 좀 죄송한데 네. 한번 볼까요? 예, 나스닥이나 근데 예, 저희 프로그램에는요. 네. 이 새롭게 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예. 한번 이 종합시 일봉 그때 네. 모습을 한번 다시 보죠. 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8월 말입니다.
8월 말, 예. 작년 8월 말이에요. 이걸 보면 파동원리상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등이 약하죠. 네. 근데 떨어지는 거는 강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약하게 오르고 강하게 떨어지는데 그다음 모습도 중요하죠. 네. 약하죠, 반등이. 네. 이 각도나 기울기만 보세요. 그러니까 강한 하락, 약한 반등. 예. 그다음에 비행기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파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떨어지더라도 이 파동 강한 하락, 약한 반등,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강한 하락이 예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은 그 수렴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파동이 한 달 반 정도 수렴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지수 400 간다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모습이 중요하죠. 네. 상승 기업으로 엄청나게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강한 상승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횡보하다가, 예. 그러니까 횡보기 때문에 이 약한 반등, 강한 하락, 그 다음에 횡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자고요. 네. 근데 이때 강한 상승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이 박스권을 완전히 통과했죠. 네. 이 박스권이 완전히 통과가 되는 엄청난 그 강한 상승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모습이 어때요? 약하죠. 아, 약한 하락이네요. 굉장히 약한 조정입니다. 예. 그럴 때는 확률상 지수라든가 시장은 위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파동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위로 방향을 생각하셨어야지 맞죠. 네. 그동안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강하게 상승했는데 약하게 빠졌는데 또 강하게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확률상 낮죠. 네. 그래서 이 파동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 추세에 실시간으로 금방 적응할 수가 있었을군요. 네. 자, 일단은 강한 상승, 약한 하락, 강한 상승은 상승 추세고, 네. 강한 하락, 약한 상승, 강한 하락은 하락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89페이지까지 지금 쭉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이 거래량의 변화 190페이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거래량 변화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 파동원리 분석법 적용으로 가게 되면 네. 좀 상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네. 지금 195쪽 네. 봉해 분석으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또 거래량 변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계속해서 보셔야지 이 거래량 분석도 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195페이지 네. 봉해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봉을 중심으로 네.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앞에 내용도. 네. 근데 저희가 또 이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아요. 네. 5일 이동평균선과 네. 봉이랑 네. 어떤 거를 또 이제 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네. 질문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차트는 뭐냐면은 그 이평선과 봉과 거래량 이게 떠 있는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꾸 그 이동 평균선이 눈에 더 많이 띄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뒷북을 많이 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5쪽에다 쓴 것은 뭐냐면은 네. 일단 봉해 분석이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평선은 아무래도 그 후행성이 크죠. 네. 5일간의 파동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 5일 후에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디까지 이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봉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보다도 봉 자체가 파동이기 때문에 네. 봉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5일선 전환의 모습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한번 제가 이제 그 책에 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197페이지가 되는 네, 건가요? 197페이지. 예. 예, 거기 보면 이평선을 뺀 차트가 보이죠. 네. 네. 일부러 제가 이평선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은 빼고 봉만 보는 또 습관을 또 가지라 하는 뜻에서 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리 개미분들이 보시는 기본 차트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봉이 예. 이렇게 있고 이평선 까만 선이 이제 5일선이고
이제 굵은 빨간 선이 이제 21선이고요. 예. 그다음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트로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5일선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저렇게만 움직여주면요. 그러면 참 5일선 매매, 이거 이평선 매매만 해도 참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안 그렇다 이거죠. 네. 제가 한번 여기서 보면 5일선이 돌았죠. 네. 돌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파신 분들은 아직 5일선이 안 꺾기 때문에 파시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도 밑에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확대를 해서 예.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뒤에 약간 꺾이는 모습은 그날 음봉 때문에 꺾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서는 5일선 꺾이는 모습 그 다음날 이 장대 음봉 때문에 확실하게 꺾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날은 사실 이 꺾이는 5일선이 잘 안 나타나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5일선을 차라리 지워버리자. 네. 그러니까 이평선도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 봉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럼 아까 이 모습이 이겁니다. 이 모습이. 예. 그러면은 봉만 보면은 어때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보죠. 봉이 저점이 높아졌죠. 네. 여기서 음봉은 나왔지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양봉. 그래도 저점은 높죠. 네. 위에 가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눌리죠. 네. 쭉 이렇게 가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오죠. 네. 그럼 파동에 보면 이 양봉을 다 잡아먹고 저점이 낮아진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반등이 있는데 역시 여기까지 반등을 못한 거예요. 봉이. 예.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확률상 이 봉파동 관점에서는 상승세가 깨진 모습이죠. 네.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 5일선이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은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음봉이 좀 낮고 네. 반등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낮게 나오면 5일선은 하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일봉을 보는 모습인데요. 네. 그게 이제 좀 재밌게 보시려면은 네. 그 30분 봉을 놓고 보시면 네. 그런 모습들이 30분에서는 그 이평선이 도는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제가 칠판에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 네. 이제 양봉, 예.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네. 일봉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양봉이었죠. 예.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약간 밀렸어요. 네. 근데 이런 양봉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갈지 안 갈지 좀 헷갈리죠. 그럼요. 근데 그 다음에 예. 약한 음봉이 나왔어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5일선이 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아시는 분들 미리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양, 이 양봉을 압도하는 음봉이 나오면 네. 항상 음으로 밀리게 되면 5일선은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제 30분 봉을 이 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걸 D1이라고 그러죠. 네. D1에는 가령 심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D2에는 어떠냐면은 이제 D1은 여기서 끝나고요. D2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네. 장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끝났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D2가 되죠. 네. D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어떠냐면은 푹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는 이 정도까지밖에 모습이요. 안 올라갔죠. 예. 한 이 정도 올라갔겠네요. 예. 그럼 이게 이제 D3가 되고 D3죠. 네. 이 모습은 뭐냐면 D4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예. 이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리고 끝났죠. 네. 그러면 30분봉 파동을 보면 이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거든요. 네. 30분 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는 긴가민가 한 것이 예. 30분에서는 그 하락으로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큰 모습들이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일봉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봉만 보시기 때문에 고점 저점의 파동, 그러니까 네. 그 장중 파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일봉만 보지 마시고
특히 그 세력주라든가 그 급등락하는 종목은 30분봉의 모습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특히 그 제가 맨날 강조를 하지만 정말 점심 먹고 예. 와가지고 올 때까지도 조용하게 있다가 예. 뭐 특히 그 2시 한 20분 돼가지고 막 다름질을 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세력이 엄청 장난을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오들한테 물량을 다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일봉만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상한가 장대 양봉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30분봉이라든가 5분봉을 보니까 이건 세력이 정말 너무 기밀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198페이지에 이 그리로 그려주신 것이 네. 일봉을 30분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모양인가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일봉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파동 원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제 책에서 그린 이 파동의 모습. 예. 그러니까 강한 상승, 약한 하락, 또 강한 상승이면 상승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동의 모습이 네. 그 일봉 파동, 뭐 이평선 파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중에 5분봉이라든가 30분봉을 보실 때 예. 이런 그 파동의 모습을 기억을 하시면 네. 바로 30분봉에서도 적용되고 5분봉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제가 이제 편의상 그 일권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막 그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이제 이평선을 중심으로 네. 그 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파동 원리는 모든 차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분봉 다 적용이 됩니다. 다 네.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 이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네.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도움이 네. 되시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예. 199쪽 예. 이제 그런 건 제가 여러 번 그 말씀드린 그 패턴이죠. 쌍봉 예, 쌍봉. 모양. 예. 그러니까 이제 쌍봉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일봉에만 또는 이평선에만 해당되는 네.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파동의 원리는 제가 이제 그 막 우주의 진리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30분봉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이게 30분봉 네. 개별 종목 종합주까지 전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5분봉에서 네. 이런 모습이 나오면 5분 파동이죠. 역시 이 5분 파동 관점에서 하락세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큰 모습은 위로 돌 수가 있지만 네. 일단 위로 가더라도 5분봉에서 쌍봉이 나면 일단 한번 눌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30분봉에서 쌍봉이 나면 역시 그 뭐 한두 시간 눌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의 모습은 모든 파동이 똑같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 항상 기억을 해놓으시고 네. 이게 일봉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분석법하고 그 어떤 책의 포인트가 기존 그분들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을 뭐 강의를 하실 때 네. 그 일봉만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파동에 적용할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정말 과거 차트를 가지고 해보니까 모든 주가 파동의 모습은 똑같더라. 네. 똑같은 원리가 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쌍봉, 쌍바닥, 뭐 5분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심한 경우는 1분봉에서도 쌍바닥이 나타나면 네. 또 뭐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분봉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시청자 의견란에 어떤 분이, 네. 이제 본인은 1분봉과 5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네. 하는데, 네. 고 변호사께서는 몇 분봉을 주로 보시는지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예전에 이 매매 속도 내가 네. 얼마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분봉 보는 게 달라진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실제로 저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동을 다 띄워놓고 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좀 차트 구성하는 걸 좀 언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때 잠깐 이제 말씀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HTS 화면을 지금 가령 제가 네. 가령 HTS 화면입니다. 예. 컴퓨터 모니터가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HTS 화면이죠. 컴퓨터가 떴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저 같으면은 일봉이 조그맣게 들어가죠. 예. 일봉입니다. 근데 일봉은
어차피 하루가 지나야지 하나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다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마지막 걸 빼놓고 나서 30분 봉을 이만큼 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분 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봉은 이미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예.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루나 이틀 것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네. 뭐 거리량 변화라든가. 그래서 일봉은 창은 띄우되 가령 30분 봉 가지고 이만큼 가립니다. 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30분 봉 큰 흐름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30분 봉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보다 항상 작은 파동을 또 봐야 되니까. 네. 여기다가 이만큼, 가령 5분 봉 차트를 띄웁니다. 네. 5분 봉. 그렇게 되면, 일봉도 장중에 막 변하죠. 뭐 양봉이 됐다, 음봉이 됐다 변하면서, 30봉 이렇게 완성이 돼가죠. 예. 그랬을 때, 이 끝부분, 그러니까 전체 모습은 나오지만, 30봉은 좀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 가령 오늘이라든가 오전장 정도 해당되는 모습이 5분봉에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봉은 최근에 하루나 이틀 것만 보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여기 전체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분봉을 이렇게 보시고, 30분봉에서 거리량도, 이게 아래가 이제 거리량이겠죠, 30분봉에서는. 근데, 거리량도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5분봉 가지고 거리량을 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이 하나 더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띄우시고요. 예. 가령 이제 개별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경우는 여기다가 종합주가 지수, 가령 30분봉을 띄워주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는 30분봉은 이 부분은 역시 또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예. 이건 가령 며칠 전 거니까. 네.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럼 여기다가 가령 1분봉을 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네. 그러면 5분봉에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1분봉이나 2분봉에서 예. 저 같으면 1분봉보다는 오히려 2분봉을 좋아하거든요. 네. 1분봉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5분봉에 한 반 정도 되는 파동이 여기서 빨리 움직이겠죠. 네. 예.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나도 빨리 저렇게 해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이 엑기스 비밀을 공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저거를 어떻게 보느냐도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계속해서 교재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지금 할 차례인데요. 네. 주가 변동 폭과 기울기. 네. 네. 그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몇 그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각도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동 원리에서 보면은 네. 양봉, 음봉, 음봉이 상승 시에도 나타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센 음봉이 나타나면 이건 네. 뭔가 수상한 겁니다. 예. 그렇죠. 제가 맨날 종합주가 지수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이제 왜 종합주가 지수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시장 흐름은 역시 가장 중요하다 이제 보는데요. 예. 가령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참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번에 그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때. 네. 삼성전자 반등을 하루 전에 SK텔 반등을 했었어요. 먼저요? 예. 그러니까 제 책에서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네. 혹시 이번 반등장에 SK텔레콤이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시장을 선도하면서 강하게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 이게 이제 SK텔레콤의 일봉 차트거든요. 네. 한번 이제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보면은 SK텔레콤이 굉장히 강하게 하루 먼저 쳤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 하루 먼저 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SK텔레콤을 예로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징이었었거든요. 예. 역시 줄기차게 올라가죠. 잘 안 꺾이죠. 지금 저 모습을요, 네. 봉으로 분석했을 때요, 네. 긴 상승, 네. 짧은 조정, 네. 긴 상승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걸 보면은요, 예. 이제 봉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봉 차원에서. 이제 이평선은 이제 보지 마시고, 예. 최근에 이제 봉만 한번 보죠. 네. 그럼 봉을 보면 어때요? 하락하다가 양봉이 세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한번 쳐다보자 이거죠. 예. 그렇지만 장을 선도하는 혹시 대장주가 아닐까. 예. 단기적인. 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비슷한 걸 돌파를 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문제입니다. 예, 저 장대 때는 음봉이. 겁이 나서 못 사죠. 겁나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 네.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 첫 음봉은 네.
항상 세력이 장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난이든지 또 하락세로 가는 게 어느 건지는 모르는데 네. 그 다음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까지만 봤으면 또 하락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락하는 이 강한 정도에 비해서 예. 이 반등이 엄청 강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자가 일단 이 양봉 두 개에 의해서 박자가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문제인데 이 음봉 하나 가지고 이 박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첫 음봉 또 이제 21선 또는 5일선이 타가지고 올라가서 첫 음봉에서는 항상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 큰 양봉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음봉 하나 가지고 무너지면 손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다음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때가 양봉이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11선이죠. 11선. 네네. 그러니까 11선을 보통 개미분들이 안 놓고 보거든요. 예. 근데 세력은 11선 놓고 봅니다. 네. 세력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예. 항상 그 세력은 11선 놓고 봐요. 네. 어떻습니까? 11선 정확하게 지키죠. 신기하네요. 아래끈을 보세요. 정확하게 예. 11선을 닫고 갑니다. 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때 양봉에서 일단 하락세는 없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가 중요한데 어때요? 위로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양음 할 때 이때 이게 강한 양봉이 아니었으면 이때 음봉은 굉장히 하락에 강한 의미를 가졌겠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속임수였다고 보고요. 일반 투자자분들 같았으면요. 저점에서 이제 양봉이 하나 크게 딱 나오면 막 추격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르면 좋다 그러고 있다가 네. 음봉이 크게 나오면은 다 던지세요. 네. 무서워서. 네. 근데 진짜 상승은 그 다음부터란 말이죠. 그렇죠. 바닥에서 예. 나오는 첫 음봉은 네. 그건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건 물론 아니죠. 뭐 바닥에서 외바닥에서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좀 의미있게 나왔는데 네. 거기서 사면은 상당히 좀 강 큰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음봉 다음에 또 음봉이 나오면은 이건 쪽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하루 보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시가에서 안 밀리는 모습을 보면 네. 이건 방향은 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네. 올라가는 종목을 막 보다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계속 네. 오르니까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다가 위에서 네. 이제 거의 꼭지에서 음봉이 딱 나오면 이때다라고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매도 시점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네. 그러니까 양봉을 압도하는 음봉이 곳에 나왔다고 하면 네. 그것은 그 매도 신호지 매수 신호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파동의 원리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질 때 사는 거지 네. 강하게 오르고 강하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네. 진짜로 지금까지 왜 나는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네. 나만 팔면 올라갈까라는 고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 오늘 알려드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서 이랬구나. 예. 충분히 왜 내가 손실을 받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0페이지에 네. 넘어간 거죠? 네. 202페이지에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습니다. 202페이지요? 네. 20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중간에 이제 그 일봉은 종가로 완성이 된다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굵은 글씨로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네. 그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장 끝나고 장 중에는 이제 바쁘시니까는 이제 장 끝나고 보통 일봉만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봉 가지고 이제 뭐 분봉보다는 큰 흐름이 움직이죠. 네. 근데 이제 장중에 보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세력이 너무나 일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윗끈이 달린 일봉 같은 걸 보면은 네. 세력이 장중에 막 올리려고 이제 폼을 잡죠. 예. 근데 막판에 이렇게 딱 밀어내는 게 참 얄밉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오전장의 그 양봉 모습만 보면은 참 강하게 좀 계속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후장에 이제 막판에 이제 터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봉만 보고 매매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그 오후 늦게 확인하셔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그 오전에 특히 그 상한가를 추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오전에는 그 허수 주문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개별 종목 코스닥 그 작년에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그때 보면 네. 참 재밌었어요. 예. 그냥 오후에 이제 한 2시쯤 되면은 세력이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만들거든요. 예. 그럼 그때 쫓아가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항상 궁금해요. 그렇죠. 그 다음날 그쵸? 아침에 상한가를 따라잡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장이 괜찮을 때는 네. 오후 2시에 그 상한가 따라잡아도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2시쯤에 그 30분봉을 보시고 쌍바닥을 치고 네. 또 이제 그 전에 모습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세력이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상한가를 올릴 때 네. 한 정말 10% 정도에서 특히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면 네. 되게 보면 이제 막판에 딱 상한가로 만들어 끝내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아주 우스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세력이 이제 상한가로 이제 올려놓고 네. 개미들이 이제 못 쫓아왔겠죠. 왜냐면은 장 막판에 올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일봉만 보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제 달려들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에 딱 보고 있으면 어제는 그 상한가 잔량이 가령 50만 주였는데 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뭐 100만 주, 150만 주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고 팔죠. 예. 얼른 먹고 나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팔겠다는데. 예. 예. 아유,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조금은 계속 말씀하신 뒷북 치는 매매를 네.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 프로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하나씩 좀 고쳐 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30분 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요. 네. 뭐 204페이지, 205페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 본 배운 차트죠. 것들 네네. 예,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은 눈에 꼭 넣어 두셨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를 딱 보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쵸. 예,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에 들어가시고. 중요한 게 네. 모든 파동은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일봉 보실 때 이런 모습 또는 네. 주봉을 보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항상 파동 크기가 문제지 항상 적용이 됩니다. 네. 뭐 분봉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원리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거지 네. 어떤 그 암기를 해가지고 예. 그 패턴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9페이지는 네. 이 곧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말씀하신 건가요? 20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은요? 아 209페이지는 이제 막판 불꽃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 세력들이 네. 항상 막판에 급하게 이제 띄워가지고 팔아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동이 정상적인 파동이라고 하면 네. 올라갈수록 매물이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어떤 그 신고가라고 하는데 좀 집착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신고가는 매물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집착을 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신고가가 사상 최고의 꼭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가니까. 네. 네, 신고가는 정말 불안한 게 신고가인데요. 예. 저 같으면 정가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파동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상승 완만한 조정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는 그 양봉이 이를테면 뭐 7% 8% 상승이 나왔는데 막판에 그냥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왜 꼭지에서 갑자기 막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네. 그게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막판 불꽃이거든요. 네. 제가 뭐 유명한 세력주 백화점, 네. 뭐 작전주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대구백화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그 세력주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백화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또 전기투자도 상당히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제처 예를 들어놓은 것처럼 네. 막판에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하게 올려가지고 네. 막판에 막 상한가도 치죠. 전기투자 같이 예. 그 종목이. 그런 다음에 꼭지를 치고 다 팔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막판 불꽃은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게 이제 제 책의 그 유념하는 사항입니다. 네. 자, 그리고 210페이지에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네. 그 것들이 나왔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네.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지지 저항선 잡아서 사실 이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예, 요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지선과 저항선이 이제 뭐 그 몇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항상 그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그리고 이평선과 만나는 지점. 네. 이게 되게 보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확률상 보면은 네. 가령 상승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네. 자, 항상 파동에서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맥주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걸 쉽게 완만하게 돌파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고요. 만약 돌파 못하고 꺾이게 되면 쌍봉이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은 상승됐지만 네. 일단 쌍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때 예. 위험 관리상 예. 이건 그 매도하거나 그 눈치를 보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상 보면은 네. 이 직전 고점을 통과할 때가 한번 눌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 직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항상 많습니다. 고점 항상 거래량이 많죠. 그렇게 되면 그 이 직전 고점에 이 거래량은 개미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눌리고 올 가능성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저항선과 지지선은 직전 고점과 저점을 보시면은 이제 무난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보면은 이 네. 직전 고점이나 직전 고점을 통과할 때는 네. 뭐 한 번에 통과하기보다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드려 봤다가 네.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고점 이제 직전 고점 돌파했다고 괜히 갑자기 쫓아갔다가는 네. 손실 보는 경우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이제 210페이지에 있는 그림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211페이지에 매수 관심 시점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이거 눈에 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그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참 그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 예.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대구백화점을 그 예를 들었죠. 네.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개미분들이 오히려 세력을 역이용하면은 괜찮을 수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대구백화점의 일봉 차트거든요. 네. 이게 아주 그 세력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이건 정말 사가지고 수익 못 내신 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죠. 그럼 굉장히 급락을 해가지고 예.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장대 양봉 네. 거의 상한가입니다. 네. 이 상한가가 이 박스권을 통과하는 이 상한가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 약간 모습은 이상했죠. 예. 안 밀리죠. 근데 일단 이 장대 이 양봉의 상한가는 세력이 이 물량은 이건 내 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어때요? 거래량도 이 박스권 통과 많네요. 예. 별로 없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모습을 보면 또 한번 눌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죠. 이 거래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예. 이 박스권을 상한가로 통과했다는 걸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네.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예. 윗끈을 달리고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건 세력이 다 팔아먹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옆으로 쫙 뻗죠. 네. 그러면 어때요? 강한 상승, 약한 하락인데 약한 하락도 아니고 저희 배운 것 횡보조정. 중에는 상당히 좋은. 그쵸.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어때요? 위로 돌리죠. 네. 공파동이 위로 돌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면은 강한 상승 옆으로 가는 것만 보면 관심 종목에 당장 등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때 오후에 사시면 네.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세력은 또 그 다음날 아침 띄워서 팔게 해주죠. 네. 굉장히 그 세력이 좀 비겁하죠. 예.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 네. 강한 하락, 약한 반등이죠. 네. 그러니까 폭락이죠. 네. 그러니까 모습은 얼른 비슷하지만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천당과 지옥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은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울 건 더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시청자분도 참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준비한 저희 프로그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직접 저희 한경와우 TV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배우면서 또 느낀 건데요. 이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한 시간 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참 많이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꼭 승리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를 모두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내용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